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좀 무거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색깔 1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고 돈벌이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위주로 이번 내용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많이 화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2027년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민주당 부분 추이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까임 방치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 8년 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코인 정책을 보게 되면요, 매번 민구적 어렵고 그 다음에 별 실효적인 부분,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적인 추이가 거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라에 따른 뭐 환율 관찰 대상국 추이에 있는 강도가 높아질까봐 그런 탈세 방지 부분에 있는 특례법만 먼저 빨리 통과만 시켜 놓았고 그 뒤에 있는 수순에서는 큰 변동적 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아니 주식시장만 보셔도 주식시장 카테고리와 그리고 코인의 카테고리는 같아요. 왜냐면 이건 금투세 부분 작년 추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묶음 추이에 있고요. 그 상위 카테고리는 자본시장이라는 큰 틀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저 모양 저꼴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갈 것인지에 따른 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무얼 하든 기대하지 말고, 만약에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런 한국의 STO 부분을 활성화하겠다, 코인 부분에 따른 무언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일시적으로 테마가 돼서 한 5배, 10배짜리가 간혹 이제 메인 주인공으로 한두 개 또는 3, 4개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쪽에 관심을 둘 필요성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부동산, 미수품, 지식재산권을 소액 단위로 나뉘어 가지고 하는 게 STO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알짜배기가 왜 쪼개서 나오겠습니까? 알짜배기는 쪼개서 안 나와요. 예, 이게 팩트이고요. 그리고 제 알고 있는 관계자분들에게 또 한 번 더 물어보았지만, 이게 초반에 하는 거에 따른 약간의 이제 버프성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중장기적으로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 이야기를 안 하고 직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쓰레기 자산만 넘길 뿐이지, 이걸 좋으면 굳이 이걸 쪼개기식으로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나 아니면 중국이라는 큰 시장 안에서 소액 단위로 쪼개기식의 만약에 좀 시간이 오래 그런 형태에 있는 거래가 시간이 오래되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강력한 그런 규제와 틀 구조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납득이 되고, 그리고 그 모델링은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리고 그쪽 시장 자체가 워낙 풀이 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쪼개기가 좀 더 좋아하는 자산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산들도 존재를 하지만 한국에서 쪼개기로 한다라는 측면의 매력적인 자산이 그렇게 많이 풀이 넘쳐 흐르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동향에서도 세법 부분에 따른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2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식시장에서도 분리과세 해준다라고 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이런 세무사 분들도 후행으로 영상을 올리셨는데 더 많은 세금이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블로그에서도 글을 썼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에서 7% 정도 추이를 더 걷게 되는데, 과연 이게 코인 과세 부분이 아직도 기초한 내용도 나와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약에 해줄 것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고령화 사회의 25% 구간대가 아니라고 하면 그나마 좀 더 해당에 있는 나라에 있는 재정 돌입이 어느 정도 좀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세를 더 많이 거두려고 하진 않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지출해야 되는 품목은 많아지는데, 여기에서 세 부분의 충당 부분이 여러 가지 이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신뢰도에 따른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청년 주택을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는 그래요. 제 채널에 청년 비중이 워낙 적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심주택이라고 이야기 나왔던 부분만 해도 이 말을 왜 가지고 왔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국가라고 해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군일 뿐입니다. 그냥 돈을 받아가기 위한 직군일 뿐이라서, 이 서울 쪽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걸 진행을 했는데, 보증금 부분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걸 서울시에서 다 관할을 해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외주를 줍니다. 근데 외주에 따른 신뢰성이 검증이 안 됐죠. 여기에서 먹튀를 해서 날라가서 나왔는데, 결국에 보증금 미납 사태로 해서 240억 원이 나왔고, 결국에 경매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피해 규모는 이 정도가 나왔고, 서울시가 벌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 직군 같은 경우에는 책임 면피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 나쁘다라고 보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업이 날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그 직업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지 않던 간에 방어하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 나오겠죠. 본능적으로. 나도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가정을 꾸렸고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부작용이 내가 직접적으로 끼치지는 않았지만 저 새끼가 저런 형태로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방어적인 형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코인 과세 부분에 따른 추이를 소신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 콩콩을 넘겨주는 거 절대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물 비트코인 ETF 그렇게 대통령 추이에서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에 속 이야기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질질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이 과연 한국의 자본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겠냐라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주요 DAT 상장사들이 이렇게 넘치고 넘쳤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선진 자본시장이라고 저는 지칭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에 그냥 옷만 명품만 입었지 내실은 하나도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결국엔 또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동양 추이에서도 8월달 여전히 비트코인 박스권에 갇혀서 흘러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 추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제 EIP 7999 부분에 따른 업데이트 소식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걸리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추이에서 못해도 이 110K 정도는 좀 유지를 하면서 가면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8월달은 조정에 있는 계절성 동향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만한 추이의 매수세가 과거 대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 그 이후의 근거 추이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 기반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ETF 자금적 추이와 그 다음에 개별 기업에 있는 매수 추이가 이렇게 동반 강세를 보여주었던 시점이 7월 마지막 주에 같이 매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화력이 더 높게 올라왔던 것이지,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방향이 되게 스테이블하게 가는 형태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이 시점 논의 부분은 아마 27년도 1월 이후에도 과세 유예가 한 번이 될 것이다라는 건 아마 기자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남겨져 있긴 하지만, 아마도 저는 제 소신과 제가 이때까지 코인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짬밥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27년도 1월 1일 기준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 명분으로 못한다라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의 주식시장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시간 끌게 하고 시간만 나가고 맨날 월급은 제때 처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면 뭐가 좋아하는지 전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국힘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똥멍청이 새끼들밖에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 부분에 따른 미래가, 특히나 한국의 코인 시장에 있는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김치코인에 대한 미래 밸류 부분도 높게 책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도 과연 이제 미국 거와 그 다음에 국내 거 부분에 따른 ETF 수수료 비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보게 되면 역시나 한국은 사기꾼 새끼들이 많구나, 또 여기서 헤쳐먹으려고 하는 게 많구나, 역시 호구가 호구를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라는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 주를 사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주식시장에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했던 사람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소수점 거래가 되는데 또 불구하고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이 오히려 이제 현물 ETF 국내가 만들어주는 순기능 부분에 따른, 그러니까 착시적인 현상에 따른 추이로 오히려 자금이 조금 더 결집돼서 멀티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도 좀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가 되던 간에 제발 자갈길이나 가시밭길이 되지 않는 형태로 가주길 바랄 뿐입니다.